여러분, 카르페디엠 세일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제 이름은 마르코이고 세일 캐나다 크루징 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밴쿠버에서 밴쿠버 아일랜드의 캠벨 리버로 이사한 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에피소드 38, 캠벨 리버로에 이사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대부분의 영상과 어쩌면 모든 영상과도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주로 교육적이고 튜토리얼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1만 명을 향해 가는 제 놀라운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이정표이며 어쨌든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저에게 꽤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모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구독자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또 다른 목적은 제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게시 일정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캠벨 리버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 캠벨 리버에 살진 않겠지만 캠벨 리버에서 일할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세일링을 가르치고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때에는 응급구조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약 17년간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저는 작은 섬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대기근무 형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곧바로 밴쿠버에서 응급구조사로 풀타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아마도 13년간 시내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저는 노스 밴쿠버라는 교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도시의 번잡함은 아시다시피 이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느린 속도와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동안 다른 선택지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구급차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른 도시, 다른 마을로 전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섬에 있는 캠벨 리버는 약간 산업적인 벌목 및 광업, 어업 도시입니다만 엄청난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있습니다. 데솔레이션 사운드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멋진 다이빙, 많은 산과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잠재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좀 더 느린 속도와 병원과 가깝지 않을 때의 즉 단순히 다른 종류의 일과 더불어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일이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희 배 카르페디엠을 밴쿠버에서 캠벨 리버까지 운반했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먼 여정이었으므로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들에서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캠벨 리버까지 운반하면서 멋진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은 스너그 코브, 본 아일랜드에서 팬더 항구까지입니다. 아름다운 팬더 항구에 있습니다. 수년간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꽤 사건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첫째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희는 밴쿠버를 떠나 밴쿠버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스너그 코브로 배를 옮겨 그로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준비 후 자정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스너그 코브에서 팬더 항구까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선샤인 코스트를 따라 30해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잘 시작되었습니다. 남동풍이 10에서 15노트로 불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순풍이고 순방향파도였습니다. 그래서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 데니스는 계속 잤습니다. 아내도 최근에 너무 바빠서 잠을 좀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토와 보웬 아일랜드 사이에 거친 해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 브로드리치로 세일을 펼쳐서 8.5노트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서핑하며 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죽어서 한동안 모터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켰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진동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방금 냉각수 세척 후 새 PSS 샤프트 C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진동이 있었고 나중에 RPM이 3000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프로펠러에 무언가가 감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일링 도중에 옆을 지나가는 배의 파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일링을 했고 바람이 약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피네커를 올렸습니다. 제너커를 혼자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제너커로 가르치고 크루들과 운항했습니다만 거의 혼자 제너커를 다뤘습니다. 안에 데니스가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양말 없이 스피네커나 제너커를 혼자 내리는 법을 아직 연구 중입니다.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던 순간이 한 번 있었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포스테이 주변에 살짝 엉켰습니다. 제가 그 턴을 망쳤지만 대부분 아주 잘 되었고 좋은 속도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6.5노트의 속도로 정오쯤 팬더 하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엔진을 시동 걸고 싶은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비상시에 필요하면 엔진을 공회전 상태로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항구 안으로 범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마리나가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클로즈 리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저는 엔진에 시동 걸지 않았으며 마리나 옆을 범주하여 도크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묵는 곳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바람이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세일링 도중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바퀴 돌아보고는 다시 돌아와서 세일링 도중에 정박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고프로를 가져오기로 결정했고 그 영상 일부를 여기서 보실 것입니다. 고프로를 아래쪽에 넣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프로펠러에 온갖 해초와 잡동사니가 잔뜩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것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물에 쓰레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 프로펠러에 전부 엉켜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수영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스쿠버 장비가 없지만 보통은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 작은 포니탱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배를 손봐야 하는데 저는 숨을 참고 구조용 칼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펠러와 징크 등 모든 것에 완전히 엉켜있던 이 해초 덩어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잘라내고 다시 올라왔다가 실제 물 흡입구를 확인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열될까봐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물 흡입구도 확인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 흡입구를 확인했는데 흡입구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멋진 세일링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말입니다. 엔진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선샤인 코스트를 따라 룬드라는 작은 곳까지 35마일을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은 약간 춥고 젖고 축축하지만 적어도 바람은 저희에게 유리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메뉴에는 치즈 퐁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내려가서 그것을 즐기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팬더 하버에서 룬드까지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저희는 룬드에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 북쪽 끝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마을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 5시 30분쯤 출발했습니다.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6시 출발이었습니다. 아주 약한 바람 속에서 혼자서 선착장에서부터 범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일들을 올렸고 엔진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팬더 하버에서 범주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라스피나 해협으로 나가기 위해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엔진은 잘 작동했고 프로펠러나 샤프트에 문제가 없었으며 과열 문제도 없었습니다. 엔진은 훌륭하게 작동했지만 다행히 저희는 필요 없었습니다. 페나버에서 룬드까지 35헬이었고 저희는 대부분 범주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협으로 나가는데 10분 정도 모터링했고 그 후 브로드리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남서쪽으로 바뀌었고 저희는 빔리치로 항해했습니다. 이후 바람이 계속 바뀌어 거의 북서쪽이 되어서 저희는 한동안 비트해야 했습니다. 바람이 정말 붑니다. 그래서 메인 세일에 2리프를 했습니다. 저희 135%쯤입니다. 저희는 6.5 노트로 클로즈 리치 중이며 백파가 확실히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싱글 핸디드 리핑, 설명, 그리고 태킹을 시연하기에 훌륭한 조건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싱글 핸디드 영상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글 핸디드 태킹, 정지 작업 그리고 리핑을 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계속 나아갔고 하루 종일 4.5 노트에서 6.5 노트 사이에 훌륭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도크에서 도크까지 약 8시간 만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구로 들어왔을 때 항구 바로 밖에서 바람이 잦아들어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훌륭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코르테즈 섬 고지 항구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요일 아침까지는 여유를 가질 것입니다. 여기 낸시 베이커리는 시나몬 번으로 유명하니 10시에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시나몬 번 사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대됩니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셋째 날, 런드에서 코르테즈 아일랜드의 고지 하버까지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또 다른 환상적인 세일링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런드의 바람이 약해 보여서 하루 종일 모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은 짧은 날입니다. 15마일이라서 오늘 아침 10시에 시나몬 번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더 화창한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좀 더 화창한 날씨였는데 오늘은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부는 날씨와 함께 다시 정말 좋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싱글 핸딩 튜토리얼을 많이 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이빙을 하고 히빙2를 하고 메인 세일을 올리는 등 제 싱글 핸디드 영상을 위해 많은 것을 해냈고 이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즐거움으로 혹등골의 2마리가 브리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주 짧은 영상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카메라를 끄자마자 그들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고지하버로 범주하여 들어갔습니다. 어느 시점에 저는 메인 세일을 내리기 위해 히빙2를 했는데 이는 다운윈드에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제노아만으로 다운윈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통과하여 고지하버로 범주하고 세일을 말아 올린 다음 동력으로 부두로 후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멋진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낸시 베이커리에 가서 시나몬번을 먹었고 또 멋진 세일링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캠벨 리버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시 전에 9시경에 케이프 머지를 통과하여 디스커버리 해협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밀물이 되고 그 밀물은 약 9노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은 세일링을 많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바람이 많이 안 불 것 같습니다. 지난 3일은 정말 멋졌습니다. 불평 못합니다. 4일째입니다. 고지하버에서 케이프 머지를 거쳐 캠벨 리버까지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캠벨 리버 디스커버리 하버 마리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쯤 꽤 심한 보슬비가 오는 가운데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새 헨리 헨센 폴리스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사실 그것들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몸이 따뜻했고 아주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바람이 전혀 없었고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배를 몰고 와서 새 보금자리에 정착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로 나가서 새로운 부서의 제 유닛 책임자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레부터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저 정리하고 좀 더 정착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슬비입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처럼 젖지는 않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지난 며칠간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려 하고 있어 다음 몇 주간 업로드 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도 해야 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정착해야 하며 배 위에서 편집도 해야 하는 등 다른 모든 일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작은 벨 아이콘을 누르셨다면 알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기를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